지속적으로 5%대의 시청률을 유지하며 재미를 이어가고 있는 드라마 스타트업.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비교적 어려운 소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개가 단순해서 큰 어려움 없이 줄거리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타트업에 드디어 미스터리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샌드박스 윤선학 대표에게 복수하려는 미지의 남자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그의 정체를 밝히기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2개의 주제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전지현 믿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스타트업 1, 2화 정리 영상에서 이미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 등장하는 페이스북의 성장과 비교하며 삼산텍의 성장이 불화를 불러올 것이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렇듯 투자를 유치하고 회사가 커지는 과정에서 지분 다툼을 포함한 여러 불화가 생겨나는데 삼산텍의 서달미가 합류하게 되면 이 불씨가 더 넓게 번질 거라고 예측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6화에서는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삼산텍 창립 멤버인 남도산, 이철선, 그리고 김영산 사이에 대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도산과 서달미 간의 전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비록 CEO이지만 지분 대부분을 CTO인 남도산에게 밀어줌으로써 단일화 만에 분쟁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달미가 자신의 첫사랑인 남도산에게 지분을 양도한 움직임은 드라마 스타트업의 원동력이 되는 플랫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스타트업 첫 동영상에서 17세기 인물을 다룬 19세기 희곡 실현대 베르주라크의 이야기가 21세기 드라마 스타트업의 원작이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작에선 기형적인 코를 갖고 있는 시라노가 미남이지만 언변이 부족한 크리스티앙을 대표해 자신이 사랑하는 록산에게 편지를 써서 둘을 이어주지만 결국 크리스티앙은 록산이 사랑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전쟁터에서 사망하고 시라노는 15년간 이 사실을 비밀로 하다가 결국 록산이 이 비밀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품 안에서 사망합니다. 스타트업에선 서달미에게 15년 전에 편지를 써줬던 것이 한지평이라는 것과 남도산이 얼굴 마담으로써 서달미와의 로맨스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원작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4화에서 남도산은 서달미가 좋아하는 모든 모습들이 사실 다 한지평이며 자신이 가진 장점은 멋진 손밖에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원작이었다면 남도산은 이 시점에 서브 남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사망했어야 하지만 스타트업에서는 오히려 이게 남도산이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원작에서 시라노에게는 기형적인 코라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한지평에게는 없습니다. 즉 굳이 한지평도 남도산도 서달미에게 한지평이 편지의 주인공이었다는 걸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한지평이 정체를 숨길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드라마 스타트업의 모든 플랫이 동원됩니다. 처음엔 서달미가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이유였고 다음엔 한지평은 남도산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말했고 남도산의 정체가 들통난 다음에도 초반엔 별다른 이유 없이 한지평의 정체를 감췄으며 샌드박스에 입사해 한지평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어진 시점에는 그가 남도산과 친형제 같은 사이라는 거짓말이 등장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삼산텍 지분 분쟁에서 서달미는 자신의 첫사랑, 편지의 주인공이라는 이유로 남도산에게 집의 지분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남도산이 서달미와 제대로 된 시작을 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시점에 그는 병원에서 우연히 달미 할머니의 실명 사실을 듣게 되고 결국 다시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한지평이 편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시점이 늦으면 늦을수록 서달미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낄 혼란함이 늘어날 것이고 한지평이 아닌 남도산이 메인 남주를 거듭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애당초 드라마 인물 검색에서 남도산이 메인 남주 포지션에 내정된 것을 보면 당연한 전개이지만 원작에서의 주인공인 한지평을 서브 남주의 위치로 끌어내리고 원래 서브 남주인 크리스티앙에 해당하는 남도산을 메인 남주로 올리기 위해 모든 플랫이 동원되는 것을 보니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한지평의 캐릭터가 더 마음에 들거든요. 드라마 스타트업은 추리물도 스릴러도 아닙니다. 스타트업을 다룬 청춘 드라마에 더 가깝죠. 그렇다 보니 이 정체불명의 복수담을 추리할 단서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게 메인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주어진 단서들을 바탕으로 한번 추리해보겠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있는 이 남자, 샌드박스의 복수하기
나는 꿈을 적을 때 회색 후드를 입었다가 나중에 검은 후드를 입고 있습니다. 인상착의를 보면 키가 제법 크다. 샌드박스 명찰을 메고 있다. 앞머리가 이마를 가릴 정도로 긴 기장이다. 걸음걸이가 살짝 어기적거린다. 위와 같습니다. 6화가 끝난 시점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미스테리맨으로 등장하는 가능성은 망작으로 향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배제하고 기존 출연 인물들 중에서 이 인상착의에 맞는 인물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삼산택의 김용산과 드스토어의 알렉스입니다. 이동하는 모든 순간 전동위를 타고 이동하는 알렉스. 그의 걸음걸이를 살펴볼 방법은 없지만 김용산이 걸어가는 모습과 이 미스터리 복스맨이 걸어가는 모습, 살짝 어그적거리며 대충 걷는 모습이 상당히 닮았습니다. 머리 기장도 알렉스가 머리를 내리면 이마 정도는 가릴 것 같지만 오히려 알렉스의 머리는 너무 길 것 같습니다. 혹시 신발과 같은 의류품 중에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봤지만 안타깝게도 겹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인상착의 다음으로 모티베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샌드박스 윤선학 대표에게 복수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건 지금까지 나타난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복수가 멘토 중 하나인 모닝그룹 회장에게 복수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모닝그룹 회장이 멘토로 나오는 것은 사전에 공개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윤선학 대표에게 복수하는 것인데 벤처 투자를 받기 위해 아이디어를 피칭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도난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도둑맞고 자살했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기로 해서 일을 벌였는데 결국 투자가 취소되어서 자살을 결심한 누군가가 가족인 경우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극단적인 복수나 아니면 보란듯이 샌드박스에서 우승하는 바람직한 복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누가 봐도 해외 교포인데다 이미 보란듯이 성공한 알렉스가 샌드박스를 통한 복수를 꿈꿀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결국 남는 건 김용산밖에 없겠네요. 뇌피셜은 어디까지나 뇌피셜입니다. 주인공들 이외에 다른 인물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무한 지금 더 정확하게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화에서 복수맨의 정체가 밝혀지기를, 그리고 서달미가 한지평의 정체에 대해 제발 알게 되기를 빌어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고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새 영상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전적 믿으시죠? 라이언 킴이었습니다.